수능이 끝난 지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압박감 속에 살던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해방감과 함께 묘한 허탈감을 느낀다는데요. 네, 심각해지면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수능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능 본 수험생들에게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수능을 봤지만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아, 내가 이 몇 시간을 하려고 학창 시절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허무하고 압박감 같은 게 생기는데 네. 이런 것들이 수능 후유증인가요? 그렇죠. 이게 수능 후유증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특히 수능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탈감,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 시험한 경우는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수능 성적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네. 얘기이고요. 사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상실감이나 허탈한 느낌 맞아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갑작스러운 어떤 생활상의 어떤 리듬도 변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창 시절 12년간의 공부를 수능을 하루에 다 네, 끝난다고 쏟아내는 하니까 거잖아요. 긴장감이 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것 같은데 이 수능 후유증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통, 그다음에 불면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수면 과다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더 오래 자는 거예요? 네,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조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폭식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고되고 있고요. 네.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예. 또 여학생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남녀 공용인 어떤 쉽게 짜증 난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적으로요. 반응들 네. 이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몸의 어떤 면역력이나 저항력 같은 것도 많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그런 공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예. 문제는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특히 자기 기대대로 안 나왔을 때 이때가 더 절망감과 그렇죠. 결합되니까 맞아요. 훨씬 더 힘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상황 자체가 급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수능 후유증에 나타나는 어떤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울고 이런 학생들도 네. 많은데요.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맞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이게 딱 끝나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다 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수능 자체 목표 자체가 상실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수능 전에 목표가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만약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이게 훨씬 더 심합니다. 자기가 뭔가 제대로 다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성적이 저조할 때 이때는 주위를 자꾸 살펴보게 돼요. 주위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도 수능 후유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떠올려 보면은 수능 날을 바라보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달려왔는데 그렇죠. 네. 막상 끝나고 나니까 진짜 허탈하고 네. 집에서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아, 울었어요? 네. 네. 자, 이런 수능 후유증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게 이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그동안 잠 못 잔 거 충분히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 잠을 자는 거예요. 12시간 네, 이상씩. 그럼 잠 이게 못 이제 놓고 그냥 잠만 자는 물론 거죠. 그렇게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밤낮이 반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휴식보다는 사실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건 좋지 않죠. 어떤 연구처럼 9시간 이상 자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네, 하잖아요. 앞서 네.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7시간 정도로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고 네. 아침밥 같은 거는 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이나 산책 같은 걸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그동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읽고 싶은 책 같은 걸 읽는다든지 뭔가 다변화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자체가 인생의 전부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전공을 정하면 좋을지 목표. 생각해보고 예. 생각도 해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네. 이런 시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보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수능 후유증이 훨씬 감소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기대한 성적이 안 나게 됐을 때 책망하거나 그러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잔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같다라고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 상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가 죽고 위축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족끼리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가족끼리 네. 좀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이라는 큰 산, 큰 문턱을 하나 넘은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입시도 그렇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네. 그 이후에는 취업, 그리고 결혼,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턱이 있는데 사실 이 문턱에서 앞에서 좌절하면 허탈하고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사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때 오는 네. 그 좌절감 또는 절망감 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상 목표는 그럭저럭 달성을 했는데 오히려 목표가 딱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고 뭐지? 우울해지는 약간, 그런 네, 경우도 이런 있다고 하네요. 네, 정반대의 사례네요. 네, 사실 그 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취업 대란 같은 게 문제가 예. 되죠. 예. 정말 취업 지원서 내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오라는 데가 없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낙방했을 때 계속 실패하게 됐을 때 그 좌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기 효능감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자기 패배감이나 또는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막상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접근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네.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 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좀 허탈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도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목표를 달성하면 기쁘고 훨씬 너무 좋을 것 행복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위 성공 후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기업에서 했어요.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딱 완성했어요. 막상 딱 출품을 딱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상 했는데 뭔가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임원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자리를 밟아서 승진하고 해서 임원이 딱 됐어요. 됐어요. 네. 성공 딱 했는데 네. 막상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전까지는 몸이 아플 그럴 시간도 없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기분도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연예인들을 보면은 되게 최고까지 올라간 그런 연예인들도 예. 방송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그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 좋은 건가요? 인생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한 가지만 갖고 달려왔다면 조금 더 목표를 다양화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모두 다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높은 기준에 맞추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기준을 낮추면은 그렇죠.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리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마음 챙김 훈련이라고 하는 명상법이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매 있는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끼고 수용한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인데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은 잘못됐어.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현재 있는 걸 그대로 경험하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어떤 명상법을 그러니까 실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첫 번째 1부는 외부의 자극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눈을 외부 감고, 소리예요? 네, 소리에 뭐 바깥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바람 소리, 또 문 밖에 누구 얘기하는 소리 이런 거. 근데 판단하지 않고 네. 그대로 경험해 보는 듣기만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첫째 1부는 그렇고요. 두 번째 1부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있겠죠. 여기 앉아 있는데 한쪽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뭔가 네. 자기가 이걸 하면서 뭔가 어디가 가려운 느낌이 든다든지 목에 침이 넘어간다든지 뭐 저처럼 지금 입이 마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기 이게 집중할 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느끼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 1부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들숨이 어떻고 날숨이 어떻게 나가고 그때 내 배가 조금씩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거죠. 3분 정도 이렇게 하면 훨씬 네.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당히 격앙됐을 때는 이런 명상법을 하게 되면 내 화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진행돼서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디로 소멸되어 가고 이런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기 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기 조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판단하지 않고. 그게 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정말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맞아요. 어려워가지고 네. 하루하루 참 힘들다는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 가족들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